최근 일본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긴 한데요. 이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일본의 정권 관계자가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2월 19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다카이치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12월 18일에 취재진에게 중국의 핵무기 확대와 러시아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주변국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후에 최후에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라며, 결국에는 안보를 위해선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일본에는 비핵3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비핵3원칙은 쉽게 말해서 일본의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이게 1967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전면으로 흔드는 발언이 나오니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꽤 크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에서 경솔한 개인 의견은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요. 야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핵보유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부릴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안보 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실 간부가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 기간 일본 측은 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해왔다며, 현재 일본의 일부 세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며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확장을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핵 보유 문제에 있어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준핵 보유국으로 분류될 만큼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거의 완성해 놓은 나라입니다. 준핵 보유국이란 개념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결단만 내려지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로는 이란, 일본, 그리고 한국이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핵무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오랜 기간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 연료 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을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 운영 경험은 물론이고 사용 후 핵 연료를 다시 분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기술을 이미 완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재처리 기술이 핵무장과 직결되는 이유는 핵무기의 핵심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루토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내와 해외에 보관 중인 플루토늄을 합쳐 44톤이 넘는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양은 이론적으로 6,000기 정도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핵물질 생산 능력,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 그리고 이 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운반 체계까지 모두 갖춘 상태이며, 지금까지 부족했던 요소는 오직 정치적 결단과 국제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몇 년이 아니라 수개월 단위로도 핵 전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 발언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핵을 실제로 갖게 되는 순간 동북아의 전략 균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중국으로서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핵 억지력과 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는 있는데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와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본 내에서 핵무장 언급이 나온 이후로 미국의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꾸준히 미국의 여론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11월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는 캐나다, 독일, 일본의 핵무장은 오히려 국제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핵우산을 펼칠 수 없어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아무튼 이게 파문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2월 19일에 부랴부랴 정부는 비핵3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3원칙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또 일본 내 보수층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동북아 안보에서도 손을 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에 맞설 방위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핵3원칙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반입 금지 조항은 바꾸자는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반입, 배치하자는 거죠. 자민당의 안보조사회에서도 비핵3원칙을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핵3원칙은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일본 내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핵보유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한번 떠보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회 학자이기도 한 기노시타 치가야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핵보유를 주장하면 정권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비공개로 살짝 흘려서 핵보유 쪽으로 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중국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당장 일본과 중국 간의 전투기 레이더 조사로 인해 군사 갈등이 몇 차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오키나와 섬 인근에서 일본 도쿄 방향
전쟁을 향해 비행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핵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에서 도쿄를 폭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합류해버렸으니 일본은 더더욱 안보 위협을 겪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탄 사격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 내에서 핵무장 언급까지 나왔으니 이러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기대고 있는 게 미국의 확실한 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여론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요, 정작 미국 정부는 중립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2월 11일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태도를 질문받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일본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이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혼자서 중국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일본은 이런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총리실 고위 관계자의 핵무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평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키우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태의 향방을 자세히 관찰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견해만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안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이 핵무장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릴 경우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 여파는 가장 먼저 한반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핵 보유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은 주변국 대부분이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관점을 밝힐 경우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경직될 수 있고, 반대로 일본의 움직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내 여론과 안보 불안이 동시에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로서는 외교 채널과 안보 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일본 내부의 실제 정책 변화 여부를 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발언이 일회성 해프닝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 신호인지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현실적인 단계로 접어들 경우 한국 역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 핵무장 언급 파장이 꽤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